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2020년형 소렌토 2.2 디젤 AWD 시그니처 등급 6인승이죠.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기존 소렌토와 달라진 점은 전장이 약 1cm 정도 길어졌고, 전폭도 1cm 정도 길어졌고, 전고도 1cm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축간거리는 약 3cm 정도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보다 차체는 커졌지만 20인치 휠 타이어 AWD 기준 차량 총 무게는 기존보다 약 30k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8단 습식 DCT 미션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DCT 미션의 장점은 수동 기반을 했기 때문에 연비나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DCT 미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밀림이나 이런 꿀렁임이 좀 있었어요. 오토 미션과의 약간 이질감이 있었는데 그 이질감을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나나 니로나 이런 것들을 탔을 때 DCT 미션에 대한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DCT 미션의 꿀렁거림이나 밀림 이런 것들이 싫었는데, 지금 나온 차들은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리고 이런 저속에서의 꿀렁거림도 기존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세팅을 기존 오토 미션 운전자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차의 착차감 제가 보면은,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그니처 등급이고 파워시트가 장착이 된 차량이에요. 그 엉덩이 쪽 부분의 쿠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푹신푹신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이런 시트 착자감 자체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2열 시트는 엉덩이 쪽 시트의 길이도 길고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인 남성이 타면 이제 좀 쪼그려 앉아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 가까운 거리 갈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가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얘가 패밀리 SUV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뒷자리나 3열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그런 공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의 포지션이나 구성 자체는 패밀리 SUV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실내의 인테리어 자체도 얘가 지금 시그니처 등급인데 기존의 소렌토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커졌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보이지 않고 가죽으로 감싼 부분들이 꽤 많이 늘었고, 이런 대시보드의 색감 자체도 많이 달라져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실내 인테리어는 정말 예뻐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어벤트 또한 위아래로 이렇게 개별로 나눠져 있어서 바람의 각도를 기존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은 확실하게 장점인 듯 해요. 그리고 뒷자리 2열, 3열, USB 포트나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캠핑이나 여행을 갈 때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지금 5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얘는 9,300대가량 판매가 되었는데 산타페가 5,765대가 팔렸어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기아차가 판매량에서 뒤처졌는데, K5도 그렇고 이 소렌토도 그렇고 현대의 소나타나 현대의 산타페보다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기아차가 현대차를 역전하는 경우가 더 자주 나올 듯하게 보입니다. 이 차의 진동과 소음을 보자면, 진동은 디젤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솔린이나 LPG차보다는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정차했을 때 그 진동이 느껴지고, 출발을 하고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 진동이나 소음은 가솔린 차인지 LPG 차인지 고RPM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도어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차단이 잘 되고 있어요. 소음 억제는 상당히 잘 해놓은 듯 합니다. RPM이 올라갈 때 그 엔진음 자체도 멀리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디젤 특유의 엔진음 자체가 한 단계 더 좋은 방음 처리로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20인치 휠 타이어 255, 45,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방정맞은 승차감이 아니에요. SU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게중심이 높고 시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승차감에서 쿵쾅거림, 방정맞은 승차감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면 그 방정맞은 승차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서스펜션의 그 세팅 자체는 이게 지금 20인치 휠 타이어라 그런지 몰라도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뭐 방지턱이나 도로의 충격에도 부드럽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불규칙한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큼의 충격이 전달되진 않아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세팅을 해놨다는 거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앞에 방지턱이 있을 때 이 방지턱도 상당히 지금 높이가 높은 방지턱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와요.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 자체는 이 20인치 휠 타이어를 낀 소렌토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의 조향감 자체는 이 차는 아시다시피 컬럼식이 아니라 렉 구동형 R타입 MDPS예요. 그래서 조향감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조금 이따 고속주행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은 202마력 45토크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장착된 차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런 핸들의 그 정교함도 확실히 R타입 MDPS가 훨씬 더 저는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이나 조향감 자체는 좋아요. 저는 승차감이 일단 가장 좋고 이제 그리고 조향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뭐 주행 보조 기능, HDA 이런 것들은 K5나 소렌토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차선은 잘 잡아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도 잘 조절해주고 차선도 잘 잡아주고 뭐 지금 나오는 K5나 소렌토나 여러가지로 이런 주행 보조 기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모드 있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모드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핸들이 살짝 무거워진다든지 아니면 RPM을 연비에 최적화된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가속에 중점을 둔 그런 RPM 세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할 때 좀 굼뜨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운전해보니까 터보렉도 생각만큼 심하지도 않고 뭐 RPM과 엑셀레이터 이런 반응이 뭐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급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 엑셀에서 발을 띄고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크게 미션과 엔진이 따로 노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불편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느린 느낌은 있어요. 가속이 스포츠 모드보다는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했을 때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얘가 지금 5단인데 4단으로 해놓고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차에 패들 시프트로 하시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가속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속과 RPM이 따로 놀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딜레이는 물론 있지만 이거는 제 차 K7 LP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엑셀을 훅 밟아버리면 멈칫하고 나갑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차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DCT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반응이 가속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들 시프트로 RPM 2500 이상 쓰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도 빠르고 스포츠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구간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안 사용해도 주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고속 주행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용하기도 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20인치 휠 타이어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더 많이 팔렸는지 어느 정도 대충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연비도 지금 25km 탔는데 약 13.5km per 리터가 나왔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기 때문에 연비 운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공인 연비가 나올 정도면 연비도 괜찮고,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 20인치 휠 타이어를 꼈는데도 이 정도면 18인치 휠 타이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매끄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8단 습식 DCT 미션과 엔진과의 궁합이 엑셀을 밟았을 때 이런 엔진과 미션이 따로 노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했는데,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패들 시프트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둔한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후기 마무리를 하자면, 기존 소렌토보다는 실내의 인테리어나 여러가지로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패밀리 SUV로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조향감 자체도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약간 있어요. 이게 지금 정차 시에도 그렇고 뭐 어느 디젤 차에도 있는 수준의 그런 진동이라, 이제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욕심으로 본다면 이 진동 자체도 운전자가 딱 앉았을 때 거의 못 느끼게 할 정도로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건 이제 단순히 제 개인적인 기준의 욕심이고요.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고속주행이든 저속주행이든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시간을 타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단점이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격이 조금 세요. 얘는 시그니처 등급, 한마디로 이제 최고 등급이죠. 기본 차값이 3,960만원이고 여기에 옵션을 뭐 AWD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 4,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승 후기 참고해 주시고 차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